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대로 처벌을 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한 교훈을 징벌을 통해서 얻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배제고 야구 네, 응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마야구, 고교야구가 참 소중한 꿈동산인데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죠? 연합뉴스. 배제고 야구부 경기 중 광주 1고 향해 조롱 스타벅스 가야지. 뭐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 하나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광주 1고 투수가 와인드업 하는데 계속 시끄러워 더가웃에서. 광주 이제 죄송합니다. 광주 1고 제1고 코치가 이제 야단칩니다.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시키더라.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다른 영상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코치가 심판한테 항의도 합니다. 심판이 중단을 시켰어야죠. 그죠? 이게 만약에 선거였으면 낙선 목적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이 크죠. 그렇죠. 예, 경기 중에. 정치권이라면. 자, 이 사안 지금 뭐 일파만파 지금 뭐 가장 포탈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목격담인데 네. 뭐 이번에 광주 1고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학교 진흥고라든지 동성고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지금 선수들의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면 이제 코치진이라든지 감독들도 다 알고 그 옆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장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벤치 안에서 안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걸 제지를 안 했다, 몇 경기 동안 제지를 안 했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교 야구 선수들은 이제 뭐 예비 스타들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프로야구 내 생각할 수 있는. 드래프트를 이제 꿈꾸는 선수들인데 지금 뭐 잠재적인 예비 스타들인데 이러면은 다른 어떤 그 연배의 동료들한테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행실이 주의가 필요한데. 이게 중요한 점이 제가 이제 이걸 어제 오후에 영상을 먼저 받아봤어요. 이게 영상으로 먼저 공유됐거든요, 기사보다. 네. 근데 이 광주 1고 코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줄에 가장 중요한 게 네. 일단 스타벅스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학생들이 이런다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책에 써놨던 그 1020 극우가 온다에도 써져 있던 게 지금 10대들은 이게 주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도 생각을 못 하고요. 문제라고 거야,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쟤들한테는. 네. 뭐 혐오 얘기하지만 혐오가 애초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리틀 야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렇게 그 플레이 할 때 자꾸 뭐 멘트 치고 응원가 부르고 하거든요, 선수들이. 그렇죠, 뭐.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넣었다는 건 그래 광주에서 온 광주학교 야구부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조롱해도 돼, 놀려도 돼, 소위 말해 트래시 토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뭐 모두들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남자들만 있는 또 운동부 이런 데서는 그 극우적 문화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거칠지. 네, 더 거칠고 또 더 언어적 습관으로 많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이 다 담긴 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와 있나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 20, 20대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들의 행동에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좀 뭐 약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바퀴벌레가 많아. 그럼 이게 다 때려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벌레가 창궐 했는지 어떤 기후적, 환경적 원인, 그 다음에 이게 소구를 찾아가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근데 들어오고 있는 건지. 네, 지금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이 옳은가?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학생들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체벌이 필요하면 학교에 뭐 저 징계위원회가 다 회부한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된 게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용기를 그러면 준 거죠. 그렇죠. 그게 제대로 처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한 교훈을 징벌을 통해서 얻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는 것이 있다면 자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옳으냐 이 말이야. 한국일보. 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 반려, 경찰 수사 한 달째 답보 상태. 답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정용진이 짠 작전대로 사과 쇼하고 그때 그리고 진상이 여러 가지고 네. 뭐 조직적인 움직임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없었다. 선을 딱 그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자기들이 의도성을 찾을 수 없었다. 예. 그리고 핸드폰을 뭐 제출 거부. 자기들이 제출 거부했고 이제 일부는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일단 딱 해버렸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더 이상 뭘 하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전 직원 상대로 교육했다. 그죠? 그리고 정용진도 뭐 모처에서 교육받을 예정이다. 이러고 이제 딱 봉합 수순이 마무리된 거예요. 근데 네. 우리 언론은 적어도 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계속 수사 당국을 그죠? 확인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도대체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용진과 마케팅 부서의 잘못인데 왜 일반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도대체 무슨 교육은 뭘 했어?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저들의 봉합 작전대로 아예 그냥 끌려간 것인지 아니면 합작을 한 것인지 모를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목을 보면 네. 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 반려잖아요. 음흠. 기각이면 검찰이 법원에다가 썼는데 막힌 거고 반려는 검찰 단계에서 안 한 거거든요. 검찰이 반려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혐의인데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모욕죄,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해가지고 압수영장을 이제 신청했거든요. 청구 권한은 검찰에 있으니까. 근데 검찰이 야 이거 모욕 말고 나머지 안 되겠어. 라며 그냥 이거 압수영장 발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 제가 이 검찰 경찰 취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로펌의 손을 탔다라고 의심이 되는데 검찰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점을 들어 경찰에 임의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제 수사하지 말고 신세계가 협조한대. 이거 변호사들이 제일 잘 쓰는 전략이거든요. 원하는 자료만 추려서 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손 탔다.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또 하긴 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도 이제 5.18 특별법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5.18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허위사실 유포라기보다는 조롱, 뭐 모욕, 비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 처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개정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는데 이제 그것도 민주당이 챙겨야 되는데 아직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추후적으로 이제 개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주고 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법률 좀 미비한 부분. 네.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처벌할 수 없는 법이라면 이건 우리가 왜 만들었냐? 그렇죠. 그렇죠. 특별법이란 예. 이름까지 들여가지고 네. 특별법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이거 뭐 구멍이 많았다. 우리가 또 그 사실 엄청난 반대, 그죠. 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건데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네. 거죠. 그러면 동문회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 돌보면서 많이들 그 곳 내려가서 사람들 이야기 청취하잖아요. 그러면 급하고 표 얻고 싶고 좀 자기 조직 강화하고 싶을 때만 동문 찾지 마시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재고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셔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고 앞으로 만약 이걸 제재하고 싶다. 그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교화하고 싶다 하면 자기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 요 일부터 좀 돌보시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권영세가요? 예. 왜 권영세가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고 나라 녹먹는 입장이면은 지금 헌법에도 수록될 예정인데 그걸 왜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아직 기대가 남아 계시네요. 예. 아직도 예. 미련이 항상, 남아 예. 있군요. 자, 당연히 뭐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네.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사안이 일파만파 계속 퍼지고 있는데 배재고 야구부 스벅 조롱, 광주1고 교장, 야구협회 항의 방문. 네, 야구협회 항의 방문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총동창에 나오네요. 스벅 응원가 파문 배재고 총동창회, 광주 제1고의 사죄. 네. 교장 사퇴하고 학교법인 진상조사하라. 이게 사실 사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런 사안이 터지면은 그냥 좀 책임지는 자세들 참 필요한데 참 책임들 안 져. 정청래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른들이 진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기술 만능주의라고 기술만 가르치고 정서함양에는 맞아요. 좀 소원했던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통렬한 참여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미성년인 이 친구들에게 뭐 방망이로 몽둥이처럼 두드려 팬다거나 혹은 뭐 예전에 한번 우리가 같이 비판했던 탱크로 밀어버린다거나 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최욱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정준희 교수도 뭐 세게 혼내야 된다는 취지로. 방망이로 뭐 네. 예. 네. 옳은 방향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 중에서 프로 무대에 앞으로 서게 될 인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프로 무대에 가. 그럼 이건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의 학생들에게 어떤 교화의 작업은 어른들의 몫으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그럼요. 생각입니다. 사실 저 학생들 모두가 다 프로를 꿈꾸죠. 그럼요. 근데 지난번에 그 누구냐 윤석열이라고 충암고 충암고 애들 가가지고 야 니네 다 대학 대학 다 진학 잘하고 막 이랬던 지 생각으로만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요저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광주1고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속상한 마음이 커져서 경기 끝나고 저쪽 배재고 쪽에서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 대신해서 사과를 해줬다.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뭐 상당히 어른스러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품이 그렇게 넓긴 좀, 하네요. 광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있습니다. 네, 이게 조작 글이랍니다. 뭐라고? 네. 자 연합뉴스. 배재고 논란 이후 나온 광주1고 A군 입장문, 감독 본인 아니야. 네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이런 가짜 또 정보를 만들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습하고 싶어서 그럼 낸 그렇죠. 거죠. 그런 마음은 있겠지. 이 타이밍에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사과문도 올렸어요.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게요. 우리 노무현재단에서 래퍼 리치익이라는 사람이 래퍼 리치익이라는 사람이 네네.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뭐 조롱하는 공연 하려고 했었다가 문제가 됐고 공연 취소되고 재단에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사과문 하고 이제 뭐 사과하고 갔잖아요. 네.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재고등학교 선수들도 이런 식으로 사과를 뭐 사과문을 올린다든지.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배재고등학교 임종원 선수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네. 조롱하고 걸렸어요. 사과문 올리고 무사히 끝. 이게 지금까지 온 일베놀이의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놀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도 학생 때 뭐 이런 식으로 일베놀이 하다가 선생님이 혼나요. 사과 드려요. 뒤에 가서 킥킥킥 해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재고 총동창회의 입장문처럼 예를 들어서 이 일 때문에 교장이 사퇴한다든지 학교가 정말 큰 문제가 된다든지 혹은 지금 뭐 야구부 폐지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나의 이 버릇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나에게도 정말 큰 피해가 오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도 큰 피해가 온다는 이런 현실적인 제재라든지 좀 때로는 고통 이런 것들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소위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래 니네가 뭘 알겠어라고 하면서 관용을 베풀어줬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인스타그램의 시대란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상이 뭔지를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세상이 우스워 보여요. 음. 중3, 고3 되면 뭐 그래 나는 처벌 안 받아.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막 촉법 소년들 나와서 14살에서 지금 13살로 네. 그렇긴 했죠. 저 촉법 소년인데요. 경찰서 가서 이러잖아요. 그 나이 아이들이. 그럼 그런 선수들이 지금 이 고등학교 선수들도 사과문을 올린다고 해서 이들이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한다고 보기보다는 실제적인 사과는 사과대로 그리고 현실적인 처벌이나 규제나 제재는 제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다만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니까 그때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과까지도 그 놀이의 과정이라는 그런 내용이고 사과 이코로 용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형사 범죄 저질러도 사과문을 제출했을 경우에 뭐 참작이 다만 되긴 하지만. 참작은 하지만 그게 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로 맞는 것이고 그게 자기의 모든 잘못을 덮는 아주 간편한 교환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대단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매우 넓은 저변에서 그동안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져 왔다. 그게 무슨 이를테면 말이야? 이게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이게. 인스타의 예. 글인데 준결승 인천에서요. 광주 19 친구들 여권 만들었겠네. 이게 뭐냐면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이제 전라도는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아 비행기를 타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러니까 전라도는 외국이니까 여권 있냐? 이거 진짜 학생들 청소년들이 엄청 쓰는 표현이에요. 대부분 알고 그쵸. 상당수가 쓰는 그래서 실제로 설명 안 해도 다른 이제 바로 알아듣는 네, 컨텐츠들 뭐 기업 컨텐츠들에서 뭐 전라도 가야 돼요, 출장 가야 돼요, 여권 챙겼어요 이런 드립을 치는 게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광주19 선수들 혹은 전라도 출신의 우리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뭐 비판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인스타그램 계정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스베이다 같은 데 가서 막 무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유시민 유시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데에서만 사시다 보니까 지금 이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님 인스타그램 한번 만들어서 영상 올리시잖아요. 이 댓글보다 더 심한 게 달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야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위치였고 내가 촉법평론가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를 그때 알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인스타 계정을 만들 리도 만무하고 그렇죠. 만들었다 하더라도 얘들이 진짜 이 지금 조직적으로 뭔가 나를 작전 의뢰하고 세력이다. 있구나, 작전 세력이구나. 네. 또는 이 구구들은 싹 그냥 몽둥이로 네. 찜질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사실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청년 시절에 뜨겁게 싸웠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뭐 인간이야 당연히 내가 편한 곳에 존재하고 싶으시겠지만 또 그게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근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또 영향력이 있는 분을 남길 본인이 원하시는 것 같으니 맞아요. 그걸 자처하신다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나와서 정말 본인들의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냉철한지 좀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광주19 선수들이나 이런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청년들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청년들은 이 유시민 작가님 같은 이런 이미 민주진영의 기득권인 사람들이 말로 사고치고 또 청년들에게 또 더 적대감을 부여하는 그런 발언들을 할수록 그분들은 고통을 안 받아요. 청년들,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런 광주19 선수들 같은 사람들만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민주당 안에서는 광주 출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와 대단해라는 어떤 그 조금의 뭐라고 해야 될까, 가산점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심정적 가산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 고통받았을 정신을 것이고. 계속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민철 세커가 그걸 아마 자기 페이스북 자기 계정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비판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뭐냐면 유시민이 당신네들 바닥에서는 좋은 아이템으로 쉽게 너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살아서 모른다고? 라는 공격을 받은 걸 봤을 때 아니잖아. 사실 인정할 건 해야지. 여기에서 마치 운동권 그리고 광주가 갖는 상징성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른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점수를 갖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가신 나머지 공백은 우리 새롭게 광주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대로 타격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책임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한 40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을 통합해서 이제 하나로 강력한 저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려고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또 광주 내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TK나 영남 쪽 정치인들은 그거 봐라, 광주 뭐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서 과거에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또 지역 감정 조장하는 네.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하면 이거 대단히 큰 해악으로, 나라의 통합과 발전을 해치는 해악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원점에 대해서 정용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을 통한 교육적 효과,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사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세커처럼 이런 20대와 소통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유시민 류는 뭐 촉법 평론가. 운운하면서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이제 그때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대선 때도 20대, 30대 팸코남들이 문제다. 그냥 딱 규정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 안 찍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욕해도 돼 하고 그냥 딱 던져놓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 민주당 지지자로 돌릴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플러스 이번에도 뭐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 하면서 물론 우리 지지 진영에서도 뭐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그걸 갖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2030 팸코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수 지지층에서 너무 써먹기 좋게 그냥 낙인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지는 자세인가, 책임지는 어른인가라는 거에 다시 한번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민주 진영의 가장 큰 스피커가 이제 여러분들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은 야 무슨 민주 진영이야 뉴스공장이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 방송에서 방송 중에 저 학생들은 드래프트 대상에서 빼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 사실 대단히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테마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대중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배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중이 분노하니까 지금 교육청부터 다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탱크로 저기 그구들을 밀어버려야 돼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게 건수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쩌면 세대 갈라치기가 될 수 있고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만약이요, 배재고 선수들이 이번에 드래프트에서 만약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알아서 대중이, 그리고 알아서 그 구단의 팬들이 그 사안에서 규탄할 거예요. 그리고 스카우터들이 만약 그 사람을 지명하려고 시도할 때 팬들이 눈치가 보이지. 요즘 정보가 다 있어서 미리 알고 막으려고 시도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뭐 민간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대중의 영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기 이제 소위 민주진영의 빅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뉴스공장에서 몇 명 상징적인 사람들 앉아가지고 쟤네들은 드래프트 못 시켜야 막아야 돼, 이런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론적으로 민주진영이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만 그거는 대중인들이 할 겁니다. 본인들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되게 쉽게 할수록 청년들은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기대의 치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이, 제가 무슨 뭐 뉴스공장을 뭐 의도적으로 공격하려고 꺼낸 의지는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